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7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우선 시행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풍토병 전환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아져 계절 독감처럼 일상적 대응으로 감내할 수준이 될 수 있는지가 풍토병 전환 가능성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근 열흘 사이 1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고비를 넘긴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백신 패스 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독일은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이라거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중반부에 다다랐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올해 중반까지 모든 국가 인구의 70%가 백신에 접종하면 연내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000명대 중반으로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57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501명 늘었고 2주일 전보다는 5,477명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 줄어든 392명으로 집계돼 3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하루 사이 23명 늘어 누적 6,588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확충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대 후반으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3%포인트 낮아진 18.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6.4%, 경기는 17.2%, 인천은 8.6%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8.9%로 전날보다 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32,505명으로 하루 만에 3,641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인 검사 양성률이 지난주 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3%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 128만 2,960건의 검사가 진행돼 3만 8,296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간 양성률이 3%로 집계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15일 임시 선별검사소가 세워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이 앞으로 2, 3주 혹은 2월 내에 점유율이 90% 이상인 지배종으로 갈 것이라며 확산 속도가 델타보다 2~3배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고 다음 달 하루 2만에서 3만 명이나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되며 전국으로의 확대 시점은 오늘 설 연휴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한 4개 지역에 대해서 26일부터 대응 체계를 전환하며 전국적으로는 설이 지난 이후 정도에 도입할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선 적용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부터 대응 체계로 전환할 경우 일반 확진자의 발견이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현재 하루 80만 건의 PCR 검사 여력 중 50만 건 정도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사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할 거란 예측을 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부 국가에서 제기된 코로나19의 풍토병 전환 전망과 관련해 지금은 국내 상황을 단언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풍토병 전환 가능성 판단에는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계절 독감과 같이 일상적 대응으로 감내할 수준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오미크론 환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떨어진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에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PCR 검사 인력을 기존의 3배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도 예비군 소집 훈련을 최소화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중인 오미크론 확산에 집단 감염에 취약한 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부대 역학 조사관을 기존 대비 3배로 늘려 350여 명을 국군 의무학교에서 양성합니다. 민간에선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군은 인력 보강과 민간 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검사 역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며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격리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촉자, 휴가 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격리자가 늘면 군내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 임차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휴가 통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방역 역량을 초과하면 고강도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시행하지 못한 예비군 소집 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의 영향이라든지 이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월 중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상 1월 말 전후로 시행 방침을 발표해 왔지만 발표 시기를 미룬 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해외 파병 부대의 경우 먹는 치료제 보급이 최종 승인을 받은 만큼 긴급 항공 택배로 전달하고 추가 접종도 서둘러 마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이 넘은 가운데 청도 대남병원 집단 감염 사태를 다시 조명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신병동이 통째로 감염되고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의 원인. 당시 현장을 지킨 의료진들은 국가의 부재를 지목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가 숨지면서 정신병원이 사실상 통째 감염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내 사망 사례 가운데 6명이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퍼진 바이러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2월 26일 청도 대남병원으로 달려간 의료진들이 당시의 참상을 기록하기 위해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토사물이라든지 구토는 여기저기 있는데 이제 치우지는 못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환자들끼리 뒤엉켜가지고 어떤 재난 수준의 이제 그런 조금 처참한 상황이었죠. 정신병동 입원 환자 103명 가운데 101명 감염, 7명 사망.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 대응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김장 비닐봉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수 코팅된 것도 아니고 비닐봉지에 박스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방호복을 일단 다 벗고 그 비닐을 나서는 순간 거의 손소독제로 세수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찝찝하니까.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 없이 증상별 대응 방침도 없이 환자들이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 아래 방치됐습니다. 그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 한정돼 있는 거에 몰아놓는 거는 굉장히 죽음의 그 방역이었죠. 그러니까 방역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런 조치를 했던 거고요. 감염병 환자들을 받을 공공병원은 없었습니다. 대구에도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이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는 거예요. 코호트라는 것은 그분들을 놔두고 지켜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라앉는, 서서히 가라앉는. 그래서 그게 마치 우리 세월호 가라앉듯이. 결국 감염병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해 죽음의 병동에서 환자들을 꺼낸 건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었습니다. 제가 다 뺍니다. 다 빼도록 합시다. 차관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안도의 눈빛은 아, 해결됐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 이제는 그 단어 뒤에 숨겨진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K방역이 의료라고까지 다 싸잡아서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의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행정 대응이 가져온 부분이 의료 대응의 이런 취약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2년 전 청도 대남병원의 비극은 위급 상황에서 이른바 컨트롤타워, 즉 국가의 부재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공공의료를 튼튼히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극전사들의 준비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인권, 보안 문제 등이 겹치면서 대회 열기는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 동안 펼쳐지는 눈과 얼음의 축제. 우리 선수단 목표는 금메달 1~2개, 종합순위 15위로 평창 때 금메달 5개에 비하면 한참 낮아졌습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 초민정 정도가 보증수표로 꼽힙니다. 올림픽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이는 게 스스로한테 항상 목표인 것 같아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평창 때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스노보드 이상후, 여자 컬링 팀킴의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 선수들은 막바지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가 무색할 만큼 역대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확진자가 점점 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보안 불안과 해킹 문제 탓에 영국 등은 선수단에 임시 휴대전화를 지급합니다. 중국의 인권 논란에 미국과 캐나다 등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올림픽 후원 기업들도 적극적인 마케팅이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3분의 2는 베이징 올림픽에 관심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기장 밖 논란과 이슈 속에서 베이징 설원과 빙판에서 뭉클한 감동의 드라마가 탄생할 수 있을지 반전이 절실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 교류가 제한돼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한중 우호와 동계올림픽 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또 코로나19 대유행이 상호 이해와 존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발생해 특히 피해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자신도 코로나19 때문에 2년 넘게 가지 못한 중국을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정부 목표치인 4% 성장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년 전보다 4%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6.8% 이후 최고치입니다. 항목별로는 수출이 9.7% 늘어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고 수입도 8.4%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가 각각 5.5%, 3.6% 성장했고 설비 투자도 증가했지만 건설 투자는 역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1.1%로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근 열흘 사이 10만 명가량 줄면서 고비를 넘겼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70%의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올해 안에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9만여 명. 지난 14일 80만 6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이 고비를 넘기면서 희망적인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확진자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So things are looking good. We don't want to get overconfident, but they look like they'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right now. 유럽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20일 170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급격한 확산 뒤 빠른 감소를 거친 남아공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가 풍토병 단계인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출현이 변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dangerous to assume that Omicron will be the last variant or that we are in the end game. On the contrary, globally the conditions are ideal for more variants to emerge. 다만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70%의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올해 안에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고품질 마스크 배포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4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N95 마스크의 1차분이 지난 21일 미국 중서부의 일부 식료품점에 도착해 배포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9일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전략물자에서 충당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무상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N95 마스크가 최고 수준의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며 일반인에게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공공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백신 패스 제도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나라마다 대응 방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선 현지 시간 24일부터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16살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식당과 카페, 공연장과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 고강도 대응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최근에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선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Se fâche, s'énerve, mais en fin de compte, nous ne sommes pas des scientifiques. Nous essayons de nous protéger. Nous essayons de protéger aussi les autres. C'est ça qui est important. 독일도 최근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840.3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연방정부와 16개 지방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그린패스라 불리는 방역패스 제도 폐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 증명서보다는 항원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회 맞았으면 영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병원 방문 중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여행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사업가와 여행객들에게 열린 나라임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대로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2일 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10일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영국에선 27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코로나19 패스 사용도 없어집니다. 네,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열흘 앞둔 우리 선수단의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날이 다가올수록 개최지 중국은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입니다. 폐쇄루프 안에서만 벌써 약 8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다 베이징 시내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장을 발랄한 율동을 뽐내는 어린이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개막 10여일을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최종 리허설에 4천여 명이 참가해 호흡을 맞췄습니다. 공연에서는 자연과 스포츠의 아름다움 그리고 중국의 문화적 자신감이 표현될 예정입니다. 我们反映出浪漫。如果在一个大型的一个开幕式上，我们反映出一种浪漫的情怀，其实就是文化自信最好的一个表现。 선수들의 선수촌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6개국 선수단의 선발대가 숙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기장과 숙소 등 한정된 구역, 이른바 폐쇄 루프 안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北京、延庆和张家口3个赛区的冬奥村预开村，冬奥会各项筹备工作进入了全力冲刺阶段。 하지만 폐쇄 루프 안에서 벌써 약 8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공항 검사 과정에서 43명의 양성이 나왔고 숙소와 경기장 등에서 35명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후원사나 대회 업무 관련 요원들이지만 선수단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폐쇄 루프 바깥인 베이징 시내에서도 최근 10여일 동안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주민 200만 명에 대해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전원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리제네론과 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FDA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항체 치료제에 내줬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FDA는 이들 치료제가 향후 나타날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 재승인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바이오 업체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자살 항체 치료제 효능이 기존 변이에 대한 효과보다 떨어진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접종 뒤 4개월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강력한 보호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대 의대와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연구진들은 백신 접종자의 혈정 샘플 조사와 중화 실험 등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화이자 부스터샷은 오미크론을 중화하는 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항체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감소하지만 접종 4개월 시점에서도 높은 수준의 오미크론 방어 효과가 지속됐습니다.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정부가 내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에 돌입합니다. 이번 방역 체계는 역량이 고위험군에 집중되는 만큼 스스로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피하고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